네, 여러분, 2차 과제까지 아마 잘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3차 과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 3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2학기 손실함수 최적화 수행평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 배우는 단원의 최종 목표가 이거거든요.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할 줄 아느냐. 그걸 이제 배우는 게 최종 목표라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습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2차 과제까지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2차 과제 때 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 과제를 이어서 해주면 되고요. 네, 여기 양식에 있는 설명들이 모두 채점 기준이 됩니다. 꼼꼼하게 다 선생님들이 만든 이런 칸이 있는데 꼼꼼하게 다 잘 봐주세요. 우선 여기 맨 첫 번째 이 양식을 나중에 따로 주겠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탐구 주제인데요. 이게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도에 따른 데이터 솔루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했거든요. 어떤 두 가지 변수죠. 연도가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가면서 데이터 솔루션 시장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얼마에서 얼마로 얼마 이런 식으로 몇 억 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차 과제 때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그런 분포가 나오는 그런 자료를 조사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선 통계청 사이트에 있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 시장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딱 X 변수 하나, Y 변수 하나만 해야 되니까 이제 연도에 따른 데이터 솔루션 시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분석만 Y 변수를 잡은 거예요. X 변수가 연도면 그 데이터 솔루션 시장이 Y 변수인데 그 Y 변수가 되게 여러 개 있어서 그 데이터 솔루션 중에 분석만 잡아서 한 거예요. 이제 여러 개 한 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Y 변수를 하나만 택해서 실습을 할 거라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하나만 택해라 이렇게 따로 얘기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만 잡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과 혜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데이터 솔루션이란 게 뭘까? 좀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산업 분야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면 더 좋은 여러분들의 기록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에 대한 단어를 모르는데 알면 좋겠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런 조사 활동도 해봤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솔루션이란 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제 맨 뒷부분에 느낀 점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면은 더 좋은 기록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주제 정할 때 이미 제가 2차 과제 부여할 때 말했지만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두 변수가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X 변수는 연도, Y 변수는 데이터 솔루션 시장 규모 중에서 분석 시장 규모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양이든 음이든 상관이 없는데 딱 상관관계에 있는 거로 꼭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양의 상관관계로 많이 할 텐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해서 쓴 거고요. 자료 출처 중요하죠. 네, 이런 이제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는 꼭 그거를 내가 써도 되는 자료인지 꼭 알아보고 그게 써도 되는 자료이더라도 꼭 자료 출처를 이렇게 꼭 밝혀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 사이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조사할 때 통계청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런 거에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URL도 이렇다.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구 주제에서 택한 자료를 XY 축의 좌표평면에 점으로 표현하고
그 점들을 이제 근사시킬 수 있는 추세선을 찾는 게 우리 목표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밀차함수 직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즉 a랑 b를 우리가 두 개의 상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 개의 변수, 그러니까 기울기로만 추세 파악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네, 원래는 ax 플러스 b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사정상 ax로만 찾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B 값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순시함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은 힘드므로 y는 ax로 추세를 파악하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정상 꼭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추세선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원래 자료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료를 보정시킬 겁니다. 이게 보정 전 자료고 보정 후 자료면 보정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점은 2015, 1157, 두 번째 점은 2016, 1249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보정할 겁니다. 보정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x1, y1을 0, 0, 즉 원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01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157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0, 0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평행 이동을 모든 점에 대해서 다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y는 ax로 추세선 근사를 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 평행 이동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할 거냐면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이 평행 이동 작업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니까 우리가 편의상 잠깐 옮기는 과정입니다. 보정했다가 보관하는 과정을 필수로 넣어줘야 점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 평행 이동을 했다가 보관하는 게 적절한 추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지금 점이 5개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10개 이상의 자료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우선 예시니까 5개만 한 거고 여러분들 10개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수행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정한 이후에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 0,0, 1,92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손실함수 EA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EA 구하는 과정 알죠? 자료의 총 개수분의 1, n분의 1이 앞에 붙었고요. 이제 괄호 안에 이제 y-ax, y-ax들의 제곱들이 합으로서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 중간 과정, 최종식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도 꼭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중간 과정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막 소수점까지 나와서 어려운 학생들의 예시가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계산기 같은 건 써도 돼요. 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지. 계산을 꼭 암산으로 뭐 종이로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계산기는 써도 됩니다. 대신에 중간 과정을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최적화는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나중에 최적화 과정을 배운 이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네. 손실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a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239.6이라는 도함수가 나오고요. 네. 학습률을 이제 에타라는 학습률을 이제 선생님이 잡아줄 거예요. 이 학습률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라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미리 2차 과제로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여러분 데이터들에 각각 맞는 학습률을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때 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다 각자 달라요. 자료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각자의 학습률로서 이제 A1부터 이 최적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1에 대해서 E'A1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E'A1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랑 주어진 학습률 에타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에타 E'A를 계산합니다.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A1에다가 이 값을 더해줘서 새로운 A2를 만듭니다. 193.5840이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이 1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A1에서 최적화 과정 1회에서 A2가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A2에 대해서도 이 A2 프라임을 계산한 다음 얘랑 에타랑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이 보정값을 계산해가지고 얘를 A2에 더해서 A3라는 값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A3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을 여러 번 하면은 이제 할수록 A1, A2, A3 이런 식으로 A 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을 최소 2회 이상 여기 과정, 풀이 과정까지 다 담아주세요. 선생님은 욕심상으로는 10번 이상 시키고 싶지만 이 풀이 과정을 다 일일이 쓴 건 좀 어려울 테니까 최소 2회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계산은 여기서 계산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해주세요. 막 엄청 소수점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계산식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소수 넷째 자리까지만 해서 계산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최적화를 2회 이상 해주고 계산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해주세요. 계산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을 해본 결과 이 A 값이 처음에 A1이 200이었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 186 정도 됐을 때 오차가 되게 많이 줄더라.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계산한 A가 뭐라고요? 기울기 값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토대로 Y는 186X로 직선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정한 자료 5개의 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5개의 점이고 0, 1, 2, 3, 4에 대한 자료를 했으니까 5에 대한 자료가 뭘까? 그래서 x에다 5를 이거는 실제 값이고요. 얘는 우리가 선생님이 930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0, 1, 2, 3, 4를 통해서 x가 5일 때는 몇일까? 여기다가 x에다 5를 대입하면 930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실제 값을 통한 예측 값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y값이 93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측을 하려고 사실은 손실함수 최적화 추세선에 근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보정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보정이 x는 2015만큼 빼고 y는 1157만큼 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5에다가 2015를 다시 더하고 930에다가 1157을 다시 더해주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구시켜주면 2020, 208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우리가 2015부터 2019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떤 내용이 될까 예측한 결과 이 데이터 분석 시장이 2087억 원이 되겠다라는 예측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네. 예측을 해본 결과 2020년의 예상 규모는 2087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함수의 최적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평행 이동을 되돌려 놓는 과정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쓰는 과정인데요. 선생님의 사실 예시는 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쓴 예시도 있는데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생길까봐 일부러 없앴습니다. 네, 고정관념이 생길까봐 일부러 없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좋은 내용을 잘 써줄수록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교과 세특을 잘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잘 써주세요. 그리고 뭐 그거 외적으로도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써주면은 선생님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3차 과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잘 3차 과제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